안녕하세요. 인사이트 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바의 탄생과 인터넷과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바의 출현으로 인터넷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자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식성, 객체 지향 언어, 자동 메모리 관리가 해당이 됩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식성입니다. 자바의 이식성만 이해하면 자바를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 A 회사 OS와 CPU 환경에서 컴파일한 결과물은 B 회사 OS와 CPU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B 회사에 맞게 컴파일해야 합니다. C++ C의 제한성을 일부 해결해 주었지만 이식성이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바 클래스, 자바 API, 자바 VM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Write once, run anyway. 두 번째는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것입니다. 스몰톡, 에이다를 지나 C++, 델파이, 팍스프로 같은 객체 지향 언어가 있습니다. C++만 보더라도 자바는 과학적이고 객체 지향 명세가 명확합니다. 명세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 여지가 적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로서 자바의 맛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고슬링이 직접 쓴 명세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자바의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고 있는 개발자도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점점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넓어지고 관소화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개발자들은 개념을 몰라도 개발은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클래스 간 관계를 지어주어 종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다형성은 클래스나 메소드를 쓰기 쉽게 해줍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는 메소드를 지원해 주기 때문이죠. 자료 추상화는 데이터는 메소드를 통해 접근하도록 합니다. 동적 바인딩은 자바 클래스가 실행 중에 다른 클래스를 메모리에 적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의 특징 세 번째는 자동 메모리 관리입니다. 가베지 콜렉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바를 개발하면서 메모리 사고로 서버나 개인용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종종 프로그램 로직이 적절치 않을 경우 다운되는 경우는 있겠죠. 그만큼 자바는 자동 메모리 관리를 통해 개발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C와 C++은 모든 메모리 사용을 위해 생성과 해제를 개발자가 직접 해 주어야 합니다. 메모리를 계속 사용하고 해제를 하지 않은 채 메모리가 꽉 차게 되면 컴퓨터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바의 역사 중 자바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의 주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성장과 주변 기술 요소들의 출현 그리고 융합의 과정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기술들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블릿입니다. 첫 서블릿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결과를 확인한 그 짜릿한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신선했고 애플릿 못지않게 체계적인 구성은 자바 브랜드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블릿은 자바의 기술 중에 가장 파란을 크게 일으킨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자바에게 인터넷 왕관을 안겨준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블릿이 세상의 존재를 드러낼 무렵 JDBC라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출현했는데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기본 자바 툴킷에 포함되어 있지만
첫 등장은 확장 라이브러리 형태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쿼리를 통해 자바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순간도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JDBC와 서블릿의 등판으로 인터넷은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바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해서도 별도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세상에서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미리 정해진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은 HTTP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크롬 엣지와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포털에 접속할 때 HTTP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봤을 겁니다. 그 HTTP가 프로토콜입니다. HTTP를 통해 정보 교환 방식은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요청과 응답의 원리만 이해해도 인터넷 개발에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정적인 화면은 화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동적인 화면은 검색을 하거나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화면으로 변화하는 화면입니다. 서블릿이 출현하기 전 정적인 HTML을 동적인 화면으로 변경하게 해주는 기술은 CGI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CGI는 Common Gateway Interface 약자로 대표적인 구현 언어는 C 언어입니다. CGI는 동적인 화면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이언트 요청 개수만큼 서버의 응답 처리를 위해 서버에 데몬이 실행하고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요청이라도 말이죠. 서블릿도 서버가 응답할 때 HTML 화면을 동적으로 구성하게 해줍니다. 하나의 서블릿으로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번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MVC, JSP, W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